여기는 수백 년 역사를 지켜온 고즈넉한 김씨 종갓집입니다. 종손 김영감, 60을 훌쩍 넘긴 그는 이곳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드리워진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대가 끊긴다는 절망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외동아들 민수가 40을 훌쩍 넘기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성실했지만 지방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숫기가 없는 성격 탓에 번번이 혼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연로하신 노모의 병세는 깊어가고 있었고 김영감은 노모의 마지막 소원인 아들의 결혼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종갓집의 명예는 물론 가문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영감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스스로 깨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수소문 끝에 베트남 전문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여성의 사진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흐엉이라는 이름의 20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단아한 용모와 순한 눈매를 가진 흐엉은 김영감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아들의 의견보다 자신의 직감을 따랐습니다. 그는 흐엉에게서 대를 이어줄 종갓집의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실하고 건강하게 대를 이어줄 며느리라는 확신만이 중요했습니다. 김영감은 거액의 중개 수수료와 예물을 준비했고 곧장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현지로 향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흐엉은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김영감에게 보이는 깍듯하고 싹싹한 태도는 그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흐엉이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을 때 그곳은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흐엉의 가족들은 김영감 일행에게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김영감은 그들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흐엉의 아버지가 김영감의 손을 잡고 우리 흐엉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을 때 김영감은 자신이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보호자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 확신하며 종갓집의 미래를 걸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흐엉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이 결혼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었음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흐엉의 단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목적은 김영감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흐엉은 그야말로 완벽한 위장술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의 기대를 뛰어넘어 유교적인 종갓집 문화에 순식간에 동화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부모의 밥상을 정갈하게 차리고 싹싹한 태도로 어른들을 모시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수 씨 복 받았다. 저렇게 싹싹한 며느리가 없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흐엉 덕분에 아들 민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렸고 김영감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은 흐엉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았습니다. 용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일부 통장의 관리까지 흐엉에게 맡길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는 흐엉이야말로 종갓집의 대를 이을 진정한 복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적응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몇 달 만에 능숙해졌고 복잡한 종갓집의 제사 음식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마치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감을 안심시키고 그녀의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 속에도 묘한 징후들은 있었습니다. 흐엉은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들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통화할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 김영감에게 보였던 순종적인 미소가 아닌 차가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저 친정 식구나 친구들과 연락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한 신뢰라는 필터로 그녀의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김영감의 눈에는 흐엉이 가족이었지만 흐엉에게 김영감 가족은 그저 이용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안락했던 시간은 그녀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돈을 모으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벌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흐엉은 떠날 준비를 조용히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정확히 1년 3개월째 되던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공장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흐엉이 자고 있을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흐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잠시 외출이라고 생각했던 민수는 곧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영감은 아들의 비명소리에 달려갔습니다. 옷장에는 그녀가 평소 입지 않던 낡은 옷 몇 벌만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화장품, 귀금속, 그리고 한국에 올 때 가져왔던 작은 가방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성인 여성의 단순 가출로 취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흐엉의 휴대폰이 이미 정지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김영감은 절망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몸서리쳤습니다. 며칠 전 흐엉이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급하게 베트남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했던 거에게 돈. 김영감은 평소처럼 의심 없이 그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이 송금된 이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직전에 김영감의 신뢰를 이용해 마지막 자금까지 챙겨간 것입니다. 민수는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빠졌고 김영감은 믿었던 가족에게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백방으로 찾기 시작했지만 흐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미 종갓집의 일상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한 가족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배신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김영감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흐엉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흐엉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감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거액의 비용을 들여 아들을 대신해 베트남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결혼식 당시 자신을 극진히 환대했던 흐엉의 가족을 찾아가 단서라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감이 어렵사리 찾아낸 흐엉의 고향집. 하지만 그곳에는 흐엉의 가족이 아닌 전혀 낯선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들이 흐엉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현지인들은 흐엉 가족이 진작에 떠났으며 이 집은 누군가에게 짧게 임대를 주었다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영감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결혼식 당시의 상황과 집의 임대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가져온 보고는 김영감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흐엉의 가족이라며 자신을 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고 고용된 연기자들이었고 집 또한 결혼식 기간 동안만 빌려 쓴 가짜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면부터 친척들의 눈물 어린 환대까지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위장 연극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사랑과 신뢰가 사실은 한편의 사기극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한 채 홀로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된 증거들, 그리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횡설수설을 통해 흐엉의 실체와 목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위장 결혼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흐엉은 베트남에서 만연한 결혼 이주 여성을 가장하여 한국의 합법적인 비자를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사랑도 대를 잇는 것도 아닌 오직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 F-융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갓집을 탈출하여 불법적이거나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것이 그녀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김영감 가족은 그녀에게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장 빠르고 합법적인 통로였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였던 모든 헌신적인 행동, 한국 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 심지어 김영감에게서 챙겨갔던 거액의 돈까지 모든 것이 이 계획을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아들 민수의 순수한 마음, 무엇보다 종갓집이라는 가문의 명예까지 전부 비자 한 장과 돈 때문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강박이 결국 자신과 아들을 사기꾼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김영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고 세상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이 엄청난 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배신극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잊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김영감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진실을 확인한 후 몇 달, 김영감은 아들에게 흐엉이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다고 둘러대며 겨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아버지의 위로 속에 다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김영감은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농사일과 근심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자 아들이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다며 예약해준 태국 정통 마사지 가게를 혼자 방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묘한 아로마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안내를 받아 어둠침침한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섰고 마사지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마사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마사지사의 낯익은 실루엣. 순간 김영감의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사지사는 고객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복장이었지만 김영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라진 며느리 흐엉이었습니다. 흐엉 역시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형식적인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김영감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배신감의 파도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흐엉을 다시 만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이렇듯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장소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끔찍하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 극적인 재회는 김영감의 지난 1년 3개월이 얼마나 처참하게 기만당했는지를 증명하는 잔혹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놀라움과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흐엉은 이내 냉정을 되찾았고 마치 손님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사업가의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이 마사지 가게가 겉으로는 태국 정통 마사지 업소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 겸 마사지 가게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미나라는 가명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흐엉은 자신이 그토록 종갓집을 떠나려 했던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얻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었고, 비자를 받은 후에는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그녀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김영감 가족을 단지 일종의 취업 브로커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김영감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차가운 야심가만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흐엉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김영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위자료로 받으시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주세요. 저는 모른 척, 아버님은 그냥 손님인 척요. 그녀의 이 제안은 김영감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김영감은 격렬한 분노와 함께 돈 봉투를 내던졌고, 내가 감히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 드느냐. 나는 내 아버지였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흐엉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영감을 마주하며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저는 저예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러 온 거예요 라는 냉혹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영감의 절규는 흐엉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김영감의 배신감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의 붕괴를 선언하는 잔혹한 파국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충격 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흐엉은 태연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김영감은 결국 그날의 충격적인 마사지 가게 만남을 아들 민수에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흐엉이 불법적인 유흥업소에 있다는 잔혹한 사실은 이미 깊은 상실감에 빠진 아들의 마음을 영원히 찢어놓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를 사귀며 마사지 가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흐엉은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한 후 다시 유령처럼 한국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종갓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묵묵히 자신의 공장 일상으로 돌아갔고 김영감은 그에게 텅 빈 미소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흐엉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마루에 홀로 앉아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한 여성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얼마나 허망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집했던 종갓집의 대를 잇는다는 집착은 결국 자신과 아들을 사기꾼의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나 신뢰 없이 오직 대만을 좇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흐엉은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배신감은 김영감 가족의 삶을 영원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은 김영감의 텅 빈 눈빛과 함께 다시 정적이 흐르는 종갓집의 모습을 길게 비춥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희망도 아닌 배신이 남긴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잔혹한 현실의 조각들입니다. 희망이라 여겼던 며느리의 등장은 결국 돈과 비자를 위한 차가운 계약이었으며 시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세상은 늘 당신의 예상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